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아유, 흙이 들어갔네. 아이오닉5를 가격표 분석도 해드렸고, 얼마 전에는 프리뷰도 보여드렸었고, 아주 그냥 질리게 보여드렸었죠. 드디어 이제 오늘이 본편입니다. 간략하게 아이오닉5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이 GMP 플랫폼, 그거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 플랫폼을 적용해서 만든 첫 전기차고, 차 사이즈는 투싼만한데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만 하고, 그래서 그런 eGMP의 그런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런 평평한 바닥을 이용해서 굉장히 실내 거주성을 극대화한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뭐 eGMP 플랫폼 가지고선 전기차가 많이 나올 테니까 디자인이나 형태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겠으나, 승차감, 주행 질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차가 오늘 아이오닉5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로 앞으로 나올 현대 전기차들의 그런 주행 성능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김새는 컨셉트카 디자인을 그대로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네모난 헤드램프도 있고, 사이드미러에도 네모를 집어넣고, 현대에서는 이걸 픽셀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충전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신소염골에 턱 같은 그런 줄이 들어갔죠. 이것도 근데 옵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시승차는 뒷바퀴 굴림이고, 지금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익스클루시브가 하위 트림이고 프레스티지가 상위 트림이죠. 그리고 제가 가격표 분석할 적에 말씀드리기를, 솔라루프와 비전루프 선택하는 것 때문에라도 프레스티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승차는 지금 이제 비전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차를 받았는데, 체험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일반 사이드미러, 이게 130만 원이었나? 그렇죠. 이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이드미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선쉐이드도 쳐 있는데, 저것도 가운데가 나뉘죠. 엄청 채광성 좋습니다. 문짝이 도어가 엄청 넓게 열립니다. 되게 넓게 열려서 이것도 좋죠,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지금 휠 타이어는 20인치가 들어갔어요. 엄청 큽니다. 2호예요. 2호에 20인치고, 이제 밑에 익스클루시브로 가게 되면은 19인치가 들어가는데, 승차감적으로는 19인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단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9인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차는 아니겠지? 여기 그리고 트렁크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앞에 프렁크가 있는데, 실린더가 2개 있고, 예, 이 공간 엄청 크네. 아, 사륜이 아니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이것 때문에라도 2륜을 택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주행거리도 길고. 이 차는 지금 4바퀴 굴림이라서 수납 공간이 이 정도인데, 이게 한 23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바퀴 굴림으로 가게 되면 이게 거의 3배가 늘어나가지고, 여러모로 뒷바퀴 굴림이 이득이 많겠습니다. 뭐 겨울철이야 윈터 타이어 끼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빌트인 캠 들어갔고, 뒷바퀴에다가 휠이 20인치가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1km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 가운데를 왜 못 맞췄을까, 여전히. 자, 이 밑에서 보면 바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SUV로 괜찮을까 싶은데 충분하더라고요. 뒷모습에서는 보여드릴 게 뭐 후미등, 방향지시등도 여기도 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픽셀처럼 들어갔고, 보조제동 등이 여기 들어갔고, 후진등 한번 켜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후진등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뒤에서 보면은 어떨지. 여기도 충전 표시등입니다. 여기도 충전 표시등이에요. 길에서 제가 가는 거를 봤는데, 아이오닉5의 크기를 가늠하시라고 트레일블레이저랑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게 앞에 아이오닉5하고 트레일블레이저인데, 크기를 좀 가늠하시라고 찍어보는 거고요. 엄청 넓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더 비교가 될 텐데, 굉장히 낮고 넓습니다. 아이오닉5가 더. 그리고 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작네.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가, 풀리는 소리가 꽤 크네요. 공간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누워도 보고 해서 보여드렸었죠. 간략히 살펴볼게요. 트렁크도, 이 트렁크 스크린은 전동식은 아니고, 근데 이게 위에 올라가진 않는구나. 아, 그러네요. 홈만 파여 있죠. 레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고요. 바닥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아쉬운 부분이죠. 이건 뭐냐,
트렁크에 V2L 젠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고무마개를 빼고, 그리고 얘를 내리면 콘센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래서 열고 끼고서 보면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보이시죠? 들어온 게. 지금 이제 전기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그 꽂으면은 이제 바깥에서 기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해제할 때는 역순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불이 꺼지거든요. 다시 꺼졌죠? 그리고 나선 이제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빼면 빠집니다. 이 만듦새가 참 좋네요. 여기가 튀어나온 건 아쉬운 부분이죠. 이건 타이어 펑처 키트가 되겠고, 들어보면 보즈 스피커 어셈블리 베이스 박스라고 여기 써있죠.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는 근데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폴딩 하려면 앞에서 접어야 되는데, 네, 저쪽은 안 접었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위쪽, 이쪽인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이 가죽이 어두운 색 가죽이 좋구만. 여기 때 안 타게. 2열 거주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최고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 앞에 공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가 투싼 크기인데 공간은 팰리세이드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돼요. 다리 앞에 공간도 그렇고, 또 이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 각도가 엄청나게 돼서 4대6으로 시트는 접힙니다. 이게 제일 세운 거고, 여기 오른쪽은 눕힌 거예요.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암레스트는 살짝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 포트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2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보시죠. 이 슬라이딩 폭도 동시에 작동도 되는구나. 와, 지금 이만큼이나 슬라이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이쪽은 당긴 거고, 앞으로 여기는 최대한 뒤로 민 거고. 아이오닉 5에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무중력 시트죠. 어우, 편하겠네. 이러면 정말. 얘가 그리고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원상복귀도 되고, 지금 이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요 버튼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가죠. 그리고 이 무릎 받침도 올라올 거예요. 아마 움직이죠? 모터 작동하는 소리도 조용하네. 네. 이 글러브 박스는 뭐 담기 좋겠죠. 공간이. 이 파티션 나누는 것까지도 또 액세서리로 내놨더라고요, 현대가. 그리고 온통 수납 공간입니다. 뻥뻥 뚫어놨죠. 도어 포켓도 마찬가지고. 이런 센터 페시아, 여기 이제 이 기어봉이 일로 가서 여기가 아주 그냥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유니버셜 아일랜드, 지금도 이런 걸 많이 담아놨는데 공간 엄청나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것도 옵션이지만 들어가 있고, 이게 프레스티지 트림엔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후방거리 표시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빨간 선과 노란 선이 깜빡이를 켤 때마다 보여서 옆에 이제 차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쉽게끔 해주는 건데 비추천입니다. 이거 일반 사이드 미러가 더 좋아요. 얘가 아우디 이트론보다는 시선 이동이 적은 건 맞지만, 그래도 특히나 주차할 적에, 이런 산길에서 차 뺄 적에는 확실히 일반 사이드 미러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14cm, 16cm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예. 가용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원페달까지도 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렸었던 터라 오늘 딱히 뭘 보여드릴 게 없는데, 이거는 저 처음에 이제 통풍 시트 찾는 거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통풍 시트 버튼도 여기 공조장치에 아예 빼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클라이밋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이 전석 열선 통풍을 한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추서 3단계, 2단계, 1단계 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끄거나.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여기다 집어넣어놨고,
근데 이건 뭐 적응하면은 차주인이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전좌석 메모리 시트. 지금 저장. 모드 1에 확인. 지금 이걸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한 번에 버튼 하나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죠. 폰 프로젝션. 이거는 와이어리스는 아닙니다. 케이블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정품 USB 케이블로 연결해 주십시오. 꼭 정품을 써야 되나 보죠. EV는 뭐 전기 주행 가는 거리 지금 266km 갈 수 있다고 나오죠. 가까운 데가 한전 하남지사 전기차 충전소가 있구나. 전기사용 V2L. 방전 제한도 여기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50%부터는 V2L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깜빡이 넣으면 이 BIS 이것도 저게 들어갔는데 사이드미러까지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굳이 저길 쳐다볼 일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뭐 디지털 디스플레이니까 이럴 수 있겠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에코, 노멀. 이 계기판에 토크 표시가 있죠. 저 빨간 구슬. 급가속해보면 100까지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도 파워가 어떻게 쓰는지 지금 보여주죠. 이 곡선, 직관적이네. 그리고 이게 에코로 가게 되면 토크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밑에가 이제 전비로 바뀌고, 오른쪽에는 파워 파란색으로, 그리고 노멀에서도 토크 게이지는 스포츠 모드에서만 나오는 거군요. 네. 처음 적용된 기어봉은 얘는 이제 드라이브, 리버스 이렇게 됩니다. 저 페달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것도 재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참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오닉5 뒷자리에 앉았고요. 이 차가 어디까지나 그런 2열 거주성을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직접적인 경쟁차가 모델 Y이기 때문에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2열 승차감이 차를 선택할 적에 결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델 Y와 비교할 적에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뭐 막연하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전기차 특징답게 뭐 그리고 또 EGMP 뭐 배터리 아래 깔려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는 기본적으로 단단한데, 이게 승차감을 해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차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를 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흘려줘야, 줄여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델 Y를 그냥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걔는 너무 단단한 거를, 그리고 이 스트로크도 짧다 보니까 그 충격 흡수하는 과정이 너무 생략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프레임 바디 차처럼 우당탕탕 막 거의 뭐 달구지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꼬부랑길에서 특히 더 느껴지는데,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이런 SUV들은 확실히 롤링 같은 폭이 크잖아요. 일반 낮은 차 대비. 근데 얘는 좀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도 느꼈지만 차가 이런 좌우 이런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쪽으로 쏠리면 이제 접지가 일로 다 가잖아요. 여기가 뜨고, 근데 이 늘어나는 폭 자체에도 적거니와 그 상황에서도 불안한 건 없어요.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죠? 이런 소리도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실내에서 내는, 동력기관에서 내는 소리 자체가 없기도 하거니와, 얘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나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SUV, 뭐 해치백, 외건들은 뒷소리가 있잖아요. 뒷바람 소리. 그 부분은 그래도 트렁크 공간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소폭 있습니다만 그것도 불쾌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 2열 유리가 엄청 크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을 제가 지금 뭐 최대한 눕혀보면, 눕혔어도,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처음에 아이오닉5를 내놨을 적에 이 GMP 플랫폼의 특징이, 뭐 차 사이즈는 지금 투싼만 하지만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 수준이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적어도 2열에서 느끼는 개방감, 거주성적인 부분은 그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 무릎 공간 보시면 지금 엄청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시승차가 20인치 휠을 꼈거든요. 만약에 19인치 휠을 끼면 이거보다 더 부드러울 수가 있겠군요, 예상컨대.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을 기본으로 갖게 되고, 밑에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19인치 휠이잖아요. 근데 프레스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 가격표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전 루프가 프레스티지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65만원짜리인데 65만원 값어치는 돈값을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솔라루프 그게 기대가 됐었는데 그건 오늘 시승차에서 갖추고 있는 차는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리고 이 비전 루프가 물론 선쉐이드 차양막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햇빛을 뜨거운 건 또 걸러내는군요. 예. 더욱더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뭐 전에 앞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떼타기 쉽겠어요, 손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 비둘기 색깔, 이 크림 색깔 인테리어가 약간은 좀 선택할 적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원터치가 아니에요. 앞유리들만 원터치예요. 지금 그리고 이 컵홀더도, 이 센터 암레스트도 위치가 좋네요. 약간 높은 건 있는데 그래도 눕혔을 때도, 예, 이 센터 암레스트와 이쪽 도어 암레스트가 높이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비포장도로도 들어가 볼게요. 이런 속도 방지턱 넘을 적의 느낌이 확실히 단단한데 이게 승차감이 막 등을 떼고 싶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포장도로인데 얘는 SUV로 쓸 수 있겠어 진짜. 신기하다. 현대가 eGMP 그 주야장천 외쳤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 가지고서 나올 많은 전기차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간 바리에이션, 형태 바리에이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아이오닉 5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에어 서스펜션 넣지 않는 이상 뭐 이거보다 더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승차감. 근데 제 머리 흔들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단단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프로드라고 하긴 그렇고 요런 길인데요. 차 바퀴를 보시면, 네, 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게 약간 다르죠. 아이오닉 5의 드디어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주행 가능합니다라고 레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죠. 그리고 저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시죠. 현대라는 게 하면서 끝납니다. 끝날 때는 다시 켜보면 시동 걸어도 저렇게 현대로 시작하는구나. 차로 변경 시 반드시 주의를 확인하십시오. 저게 약간 거리가 일반적인 거랑 달라요. 독특합니다. 지도를 보면 요 위에, 이거는 뭐 코나 EV 때도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반응이 좀 느립니다. 예, 지금 전력량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까지 갈 수 있다고 나오네. 274km 갈 수 있거든요. 이 시트가 허벅지 받침을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연장도 되고요. 이걸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 허벅지 받침. 이거는 한 번에 무중력 시트 버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만. 지금 일단 산길인데 내려가면서 이 GMP 플랫폼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20인치 휠을 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텐데 이 핸들링은 엄청 가볍네. 무게감이 되게 가볍습니다. 이거. 근데 이 암레스트가 좀 밀어야겠다. 최대한 당기면 걸리는 게 있어요. 잠깐. 이렇게 하면 안 걸리죠. 오케이. 쟤는 헤드레스트가 조정이 되는 거였군요. 얘는 그리고 출력은 지금 217마력 160kW니까 217마력이고, 그리고 바퀴는 지금 뒷바퀴 굴림으로만 401km짜리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우렁퉁퉁하는 길에서 나쁘지 않은데, 운전석에서는 2열에서는 좀 뭐랄까 그래도 모델 Y만큼은 아니지만 단단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냥 막 멀미나서 막 토할 수준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쓰인 가죽도 이거 아마 지금 그 가죽 패키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거의 없네요. 방음이 엄청 잘 돼 있네.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툭툭 그냥 잡아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지금 3으로 했는데 이제 I페달,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거든요. 제가 지금 엑셀만 쓰고 있어요. 엑셀을 뗐을 적에 감속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골프 카트 마냥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제일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활용하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에서는 그냥 정말 노멀이 컴포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에코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반응이 좀 멍텅구리 같이 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밟아도 뭐랄까 그냥 확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 토크의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방향지시 넣으면 이렇게 빨간선 주황선이 보이죠? 이게 있어가지고 옆 차선에 차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차와의 거리를 알려주는 건데, 저쪽 카메라 사이드 미러는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시선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달린 저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 실물보다도 밑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화면이 커서 아우디 이트론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반 사이드 미러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뭐 비 올 때도 좋고 뭐 밤에 특히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제 원페달로 했더니 이제 아예 그냥 꺼볼게요. 0으로 해서 아예 꺼볼 수도 있거든요. 0, 1, 2, 3, 4. 아, 5단계구나. 얘 회생제동이. 지금은 그러니까 타력주행으로 아예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거의 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지? 회생제동을 0으로 했더니 속도가 거의 안 줄어요. 마치 우리 크루즈 컨트롤 킨 것처럼. 지금 한 49km, 48km로 넘어볼게요.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잡는 건 있네. 예, 하체 느낌이.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적극적인 와인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달려보면 무게중심이 밑에가 되게 무거운 게 깔려 있어가지고 좌우로 눕는 그런 롤링 있죠. SUV에서 느껴지는. 그게 현저히 적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제 하중이 쏠리고 안쪽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이 많이 적어요. 그것도 독특한 재밌는 반응. 가볍네. 그냥 이 드라이빙 운전 질감은 산뜻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쾌적한 것뿐만 아니라 주행 질감에서도 쾌적한 게 있네요. 부드러운 가속. 그리고 이게 217마력이잖아요. 굳이 듀얼 모터 선택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 300마력 넘는 듀얼 모터면은 물론 뭐 더 시원하게 나가고 그런 건 있겠으나 지금 이 217마력짜리 싱글 모터짜리도 충분한 지금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어디까지나 아이오닉5는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더욱더 217마력짜리가 훨씬 낫겠습니다. 이 반응 속도는 좀 더 빠르면 좋겠는데, 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게 궁금했는데 그거네요. 우리 제네시스 차에서 봤었던 그 화살표를 쫘라락 뉴턴할 때는 뭐 이렇게 돌고 막 이러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였고, 저기 또 화살표로 보이죠? 저렇게 지금 좌회전하라고 화살표가 쫘라락 켜지잖아요. 저게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네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고 갈 적에 특히나 이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별로 적응이 안 돼요. 이 서라운드 카메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옵션이잖아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또 허벅지 받침이 짧은 건 아닌데 얘는 허벅지 받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 받침을 들어 올리는 거여가지고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시트는 근데 척자감 참 좋네요. 예. 이 스티어링은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형 감각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아마 이 차의 움직임을 보면 저런 턱 넘었을 적에 둥, 이게 아닐 거예요. 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단단한데 유연성이 있는 서스펜션인데 그래도 좀 단단한 서스펜션인데 그래도 유연성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인위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액셀러레이터만 쓰면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오닉5를 오늘 탔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현대가 말하는 그런 모빌리티로서의 색깔이 짙은 차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 이동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V2L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뭐 책을 읽든 아니면 아예 그냥 오피스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이제 반템포 리드하는 거겠죠. 무지하게 팔리겠구만 진짜. 스포트로 해서 잠깐만 가속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217마력짜리 사세요 그냥. 네, 이상으로 현대 아이오닉5 시승기 롱레인지 뒷바퀴 굴림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